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있을 FOMC 앞두고서 지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도 코스닥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 중에 있는 화요일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인호 전문가 그리고 이종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특징주 8개 있습니다.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는 반도체주들끼리 잡아봤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주로 잘 알려진 PSK입니다. 그동안 저점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지만 당장 하반기 실적 둔화 우려로 움츠러들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은 또 크게 올라섭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블랭크 마스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SNS텍과도 맞붙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와줬고요. 오늘장 주가도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주들의 대결이 펼쳐지는 1라운드부터 주목해 주시죠. 자, 그리고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와 가온칩스의 대결인데요. 덕산 네오룩스도 반도체, 거기다가 이 디스플레이도 함께하는 종목이죠. 최근 삼성전자의 탄소 중립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소모량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OLED 패널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덕산 네오룩스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편 가온칩스, 바로 이 종목은 삼성에서 또 ARM 인수 소식이 있었죠. 이 수혜주로 비상을 냈던 종목인데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탄력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싱싱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죠. 라이다로 대표되는 에이테크 솔루션. 지난 여름만 해도 삼성의 라이다 투자 소식에 관심을 받다가 지금 주가는 신저가 부근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칩스앤미디어. 여기는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미래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올해 주가는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다시 한번 자율주행 모멘텀을 타고 달려가 줄 수 있을까? 더 기대해도 종목은 누구일까? 잠시 후 3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라운드로 가보시죠. 바이오 관련주 두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먼저 LNC 바이오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의료 로봇과 관련된 종목 큐렉소가 있죠. 이 큐렉소의 2대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렉소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돋보이면서 LNC 바이오에 대해서도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피플바이오인데요. 이 종목은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를 출시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간의 대결도 8강의 4라운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진표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1라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1라운드의 대표 종목들 PSK와 SNS텍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의 선택해보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사실 1라운드 이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뭐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삼성의 그러네요. 탄소 중립 그리고 뭐 라이다 투자 그리고 뭐 ARM 인수 이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보이는 김에 삼성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고 이건희 회장의 2주기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이 되면은 삼성의 창사 기념일이고요. 네. 주요 계열사들 실적 발표도 앞으로 좀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내놓을 메시지 그리고 회장 취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과 기대감이 함께 녹아드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이 이재용 부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조만간 중요한 메시지가 좀 나올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삼성은 시대 정신이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1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과 그다음에 2대 창업주의도 또 이건희 회장님,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회장님 계신데 1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다른 제일제당 설탕산업, 그러니까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빠르게 침투하시는 분이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자산업이 80년도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제 전자 반도체 부분에 주력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일화되지 않습니까?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라는 말도 했던 일이 있었죠. 근데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좀 휴머니스트적인 부분이 있어요. 좀 인류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리는 바이오 산업의 그렇죠. 모든 핵심 사활을 다 걸고 있는 사업인데, 근데 또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제가 삼성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또 삼성카라든지 계속 획기적인 부분에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할 게 되게 많은 어찌 보면 부분이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지금 일이나 저래나 지금 제일 삼성전자에서 핵심 사업이고 캐시카우가 일단은 D램 메모리입니다. D램 메모리고 지금 P3, P4까지, P5, P6까지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될 게 100조가 들어간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돈을 투자할 게 100조가.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창출과 수익을 이루면서 이제 또 향후 이제 바람을 열 건데,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방식에 조금 모든 사람들이 좀 독과점적이냐고 아니냐고 이렇게 대부분 또 우려 섞인 이야기하지만 독과점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대만의 뭐 TSMC 같은 거 우리 한국하고 거의 전 세계 양대 구축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밑에 있는 벤더들 기업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창출하거나 어찌 보면 그거 다른 상황인데, 이게 행동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경기가 압박적인 상황에서 하방 추세에서 삼성은 그래도 끊임없이 주가는 올라가지 않지만 끊임없는 상승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제일 이번에 올해 제일 힘들었던 게 전자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전, 백생 가전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이게 쉬운 게 뭐냐면 또 12월 달에 카타르. 또 10월 달 카타르 또 올림픽이 또 있거든요. 월드컵 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TV 재고 TV들 또 소진율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세계 시장에서 또 카타르 또 뭐냐 축구 보려고 또 많이 또 사고 하니까 또 호재가 되겠네요. 호재가 되죠. LG하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반짝 어찌 보면 떨이라죠. 비티스카우트. 왜냐면 재고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LG보다 더 많은 게 부분이고요. 저는 향후 사실은 이 삼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은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1, 2, 3공장만 하더라도 한 36만 리터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독일의 유명한 베링거 인게함이라든지 스위스의 론자보다도 이제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CMO, CDMO 분야에서는 1위라고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바이오 하면서 삼바를 항상 먼저 앞서고 이야기하는데, 또 사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또 나오는 양이 전 세계 단일로서도 제일 많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한 25만 6천 리터 정도 나온다니까 이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제약 공정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 기초적인 베이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오늘 종목에서 보니까 뭐 라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종목들이 많고 하지만 삼성이 어찌 보면 시대 정신으로 해야 될 어찌 부분들이에요. 어차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재용 회장님의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나라 바이오, 그다음에 또 K 바이오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도 지금 우리 바이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장성 증설하기 위해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자도 중요하고 반도체 중요하지만 바이오도 끝까지 한번 봐야 되고 깜짝 신사업 투자에 많은 좀 공유할 거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앞으로도 삼성에 대해서 이런 어떤 멘트가 또 있을지, 메시지가 있을지 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 많은데 좀 시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성 어떻게 본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힌트는 좋습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신사업에 5년간 450조 원을 투입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힌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TSMC한테 매출액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경기 침체 때 적극적인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는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날 것 같아요. ARM 인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저는 ING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삼성에 더 반도체 쪽으로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 어떻게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부터 어떻게 본다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거는 기대감도 저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복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서는 이런 아시아 시장에서 이 약이나 이런 복제약을 만들 때 중국 시장에 걷다가 이 오더를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더 컨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육성을 계속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떻게 항상 삼성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은 이때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부터 계속 불어왔던 M&A 이슈가 있지 그렇죠. 않나. 네. M&A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봇 네. 관련주나 뭐 자율주행 이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미래 신성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나 M&A가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감, 삼성그룹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 바로 좀 펼쳐보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 바로 반도체 종목들의 대결이죠. PSK와 SNS텍인데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예. 종목일까요? 저는 SNS텍을 예. 좀 옛날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텍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SNS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NS텍 일단 당장 오늘장 주가 탄력이 조금 더 강한 편이긴 그러네요, 합니다. 네. SNS텍 골라주신 이유 간단히 좀 들어보죠. 일단은 아까 말씀 플랭크 마스크가 네. 있고요. 일단은 이게 EUV라고 하는 이 공정 장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미세화 공정이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이게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SNS텍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그에 대한 어찌 보면 이슈적인 부분과 또 모멘텀이 조금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한 달 전부터 계속 꾸준히 조금 눌림 무점에서 계속 우상방을 하고 있는 차트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업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개별 장세제에서 어찌 보면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봐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던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또 미인주로 나왔는데 아무튼 PSK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화권이라든지 또 다른 또 유탄 또 해외 비메모리 네, 수주가 또 또 수주권들이 괜찮죠. 안정적인 또 매출이 또 공급에 펀더멘탈적으로 다 되게 안정적이고, 반도체 업황이 사실 올해 주가는 떨어져도 1분기, 2분기, 3분기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신태, ISC, 뭐 아. 대두전자 안 버는 회사 없습니다. 단지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지 네. 맞아요.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좋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그보다는 주가에 주가가 따라서, 제일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상방을 가고 있고, 오늘도 상승폭이 조금 다시 한번 추세가 좀 올라오는 SNS텍이 좀 좋지 않은가 싶어서 한 편 던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도 SNS텍 골라주셨거든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EUV 국산화 성공했던 게 제일 크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국산화 성공이나 이런 부분을 왜 했냐? 왜냐하면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SNS텍을 선택을 했고, PSK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 지금 기대감으로 조금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SNS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SNS텍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좀 SNS텍이 확실히 좀 지금의 흐름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SNS텍을 두 분 다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의 선택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은 좀 오. 다르게 나왔네요. PSK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55% 근소한 차이지만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PSK로 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SNS텍으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4강 진출 종목은 SNS텍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PSK 관해서는 가격 전략 이정우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19,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일단 반등의 신호를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 목표가를 오늘 입장에서, 네. 목표가를 이제 19,000원 정도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K 현재 16,400원 구간인데 19,000원까지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온 종목은요. 먼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탄소 중립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OLED 패널 수요 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온칩스의 경우에도 이 삼성 관련된 이야기 있죠. ARM 인수 수혜주로 좀 날아올랐던 종목인데요. 많이 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지 덕산 네오룩스와 가온칩스의 대결은 지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조금 더 탄력 강한 모습이긴 한데 가온칩스는 또 관련해서 ARM 인수 관련해서 또 한번 크게 올랐었잖아요. 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현지 범위 시스템 그러니까 가온칩스 재팬이라고 해서 이번에 네.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로서 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좀 나오긴 하지만 덕산 네오룩스는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사실은 OLED 패널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요즘에 광고 가전 TV 하다 보면 냉장고에서도 뭐 이렇게 그렇죠. 팬들도 쓰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 뒤, 옆으로 해서 네.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는 유모차 애들도 이제 패널을 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장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미래를 봐야죠. 예. 이 시장 파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 상승 모멘텀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특히 제일 정확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 이 ADSL 같이 이렇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보다는 네. 지금 시장에서는 OLED의 판넬의 상승 네. 그 부분이 한 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처럼 OLED로 가야 좋을지 아니면 ARM 인수 관련 소식이 있었던 가온칩스로 가야 좋을지 참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덕산 네오룩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유 바로 좀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얼마 전에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조금 상승세가 좋았는데 네. 그 뒤로 아이폰 판매 부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하락세가 그렇죠. 네. 중국 있다가 얘기도 있었고요. 예.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또 계속적인 OLED 수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또 월드컵 있는 또 그때는 또 대형 TV나 이런 부분이 또 판매량이 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OLED 관심이 받지 않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탄소 배출 관련해가지고 전력 네. 소비량이 그렇죠. 네. 적은 LCD보다 OLED를 각광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약간 OLED를 좀 더 선호하고 있지 않나. OLED가 이제 갈 환경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리고 뭐 다들 알다시피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건 OLED 관련된 그렇죠. 기술. 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덕산 네오룩스는 소재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2등 회사입니다. 네, 매출액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성장이 크다. 아직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네. 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탑을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를 선택을 했고 가온칩스 네. 같은 경우는 ARM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경험이 네, 근데 있습니다. 좀 다시 또 내려왔죠. 네. 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RM은 어떻게 본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지만 네. 다시 한 차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슈는 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 그 가온칩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 회사에 대한 그걸 이해를 얻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사우디발 이제 한참 이제 한미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계의 한미 글로벌. 네.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다고 저는 눈에 확 생각합니다. 들어오네요, 갑자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비나 시설로 모든 갖춘 거는 어찌 보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공정만 펠리스 같은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알려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어찌 보면 반도체 칩 만드는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지지만 예. 일단 반도체는 업황 중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와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의 이 구조에서 나오는 장비, 소재, 뭐 생산부터 시작해 여러 다각화된 게 있어요. 후공정, 성공정, 맞아요. 테스팅 장비까지 많기 때문에 이 군단 체제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개별 장세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개별 장사가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를 조금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이 잘 보시면서 아 옛날에 이 종목 너무 잘 갔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그 종목 다른 종목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꾸준히 네. 21평이라고 불리는 이동평균에서 20일 동안 이 종목이 박스권인지 아니 우방인지 그걸 잘 보시면서 네. 그 어느 구간을 조금의 수익을 받아야지 이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확 뭐 상한가를 친다든지 그런 거로 해서 이 종목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이 꾸준히 안정성이 있고 삼성이 받쳐주고 SK하이닉스 받쳐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익권을 봐야지 자체적으로 이게 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덕산 네오룩스를 골라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도 시청자의 의견과 좀 다르게 나왔을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과연 자, 이번에는 일치가 됐군요. 그러네요. 덕산 네오룩스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67% 득표를 하게 됐고요.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만장일치로 4강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를 다루는 기업이죠. 가온칩스 간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 시장을 판단하면 꼭 삼성과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오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시장을 두드리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미글로벌과 제가 표현을 좀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종목도 우리가 두 종목에서 좀 적게 했지만 선택을 못 받았지만 되게 좋은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1,000원, 21,000원 잡고 가시면 좀 될것 짧게 같아요. 잡고 가시는 왜냐면 거예요? 박스권에서 네. 지금 크게 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없어요. 뭐 호재가 그러네요. 없어요. 오늘 네. 이 정도 호재인데도 안 올라온 정도면 이게 한동안 계속 좀 하반기까지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 장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현재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조금 아쉽게 가고 있기 때문에 21,000원으로 가격 전략 좀 짧게 잡아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도 반도체 관련한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역시 삼성전자의 라이다 투자,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에이테크 솔루션이 바로 그 라이다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미래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을 만들고 있죠. 에이테크 솔루션과 칩셋 미디어 주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기대감을 모을 만한 종목 과연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이것도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을 골라주신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의견도 참 궁금한데요. 저는 로얄티 매출, 그러니까 BTS를 노래를 만들어주면 돈을 버는 이제 방시혁 같은 그런 것처럼 저는 네. 이제 로얄티 매출과 뭔가요? 이제 네. 성장 지속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칩셋 미디어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입니다. 두 분 의견이 좀 나뉘었거든요. 네.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이정호 전문가님, 에이테크 솔루션 골라주신 이유는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섹터로 겹치는 거고 네. 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의 이대주가 삼성전자라는 게 약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게, 네. 그리고 지금 시총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시총 네. 1,000억 이하입니다. 네, 그래도 되게 깨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항상 삼성의 M&A 이슈나 이런 부분 나올 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모빌아이 상장 이슈가 얼마 전에 나왔을 때 두 종목 다 모빌아이 상장 이슈 때 올랐어요. 자율주행 네. 섹터고. 근데 칩셋 미디어는 모빌아이에다가 설계 자산을 납품했던 이력도 있고 왜 그러냐. 칩셋 미디어가 하는 게 약간 비디오 관련해가지고 그런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강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만 할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보다 시인성이 좋게 하려면은 이런 부분 시한성이 좋은 미디어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이 더 탄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칩셋 미디어의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테크 솔루션의 지금 가격대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칩셋 미디어 골라주셨거든요. 아까 좀 이렇게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BTS 방송 얘기도 나왔거든요. 덧붙여 이게 주시죠. 이제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네. 로얄티라고 좀 보아져요. 왜냐면 로얄티가 이번에도 4분기도 30억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주면 계속 들으면 나온 것처럼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장이 국내 시장만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미주 시장에서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홈 가전에 상당히 많이 일단은 설계라든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로얄티적인 부분이 좀 이 회사에 어찌 보면 안정적인 실적이라 봐가지고
이게 사실 종목을 뭐 누가 좋다고 나쁘다 저는 삼성 아까 전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 든든하게 뒤에 평풍 치고 있으니까 네. 줄 수 있지만 이 회사 나름대로 여지 보면 그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가가 보면 올릴 때는 눌림목도 있지만 올릴 때는 또 제대로 신나게 또 네, 올라간다고. 나쁘지 그래서 않네요, 예, 주가가. 저는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종목 같은 경우 계속 끊이는 우하방을 그리는 뭐 수렴을 그리는 구간인데 이 종목은 항상 변곡점에서 또 한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가 이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테크 솔루션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사업 그러니까 재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일단은 이대주주인 삼성전자의 어떤 뭐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독과적인 어떤 뭐 장의 흐름에서는 이 종목이 예. 올라가지는 않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네. 횡보장세, 박스권 횡보장세. 지금 실제로 많이 그러네요. 내려왔죠. 네. 예, 삼성이 이제 움직이면 같이 혼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테크 솔루션과 칩셋 미디어 의견이 좀 두 분이 엇갈렸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이 4강 진출 종목을 가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확인해 드리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칩셋 미디어로 좀 많이 갔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64%를 가져갔고요. 바로 이 종목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의 선택이었죠. 에이테크 솔루션 관해서는 가격 전략 이정우 전문가님 얼마나 잡아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11,000원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10,000원대 이하인 9,000원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가 올라가면 호가 단위가 바뀝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슬슬 모아 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목표가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지금 약간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거든요.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만 남아있는데요. 4라운드는 조금 다른 그런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바이오주 두 종목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LNC 바이오인데요.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 큐렉소가 있죠. 여기서 큐렉소의 해외 진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큐렉소의 2대 주주로서 바로 이 LNC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피플 바이오인데요. 세계 최초 이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 출시 요 기대감으로 이야기 자주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LNC 바이오와 피플 바이오의 대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피플바이오는 좀 직접적인 호재인 것 같고 LNC바이오는 조금 약간 2차적인 그런 호재 같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LNC 바이오가 원래 작년에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었어요. 오. 그리고 이 회사가 탄탄한 회사입니다. 네. 원래 탄탄한 예. 회사인데 시장의 흐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크게 선방이 없으면 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끝없이 내려오는 게 바이오 종목인데 그렇죠. 이 종목은 조금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LNC AI부터 시작해서 큐렉소의 2대 주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료용 바이오 로봇부터 시작해서 인체 조직을 원래 기본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항암이나 이런 회사가 아니고 그런 걸 고치거나 뭐 치료한다든지 하는 기계 장비라든지 이런 정밀하는 구도에 만드는 어쩌면 조금 더 회사로서 기술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거든요. 제가 그때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항암이 조금 주춤해지면 기계 장비라든지 의료 쪽이 그쪽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해서 이런 네.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이 그럼 LNC바이오로 LNC 가시는 바이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인호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LNC 바이오를 골라주셨습니다. 주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피플바이오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피플 바이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선택한 이유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알츠하이머병이 좀 더 계속적인 고령화 사회 때 네.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그렇죠.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고령화 인구 속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네. 정책적으로도 치매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피플바이오는 치매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에서 강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LNC 바이오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을 볼 때 전체적인 그 질병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성을 보는데 알츠하이머병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커가는 시장이고 이 시장성을 떠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걸 관련해가지고는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알츠하이머 쪽인 피플바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종호 전문가께서 피플바이오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봤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피플바이오에 대한 견해 잠깐만 좀 덧붙여 주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네. 무서운 병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치매죠. 예, 맞습니다. 암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아,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를 겪는 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그 가족분들이, 고통이 그렇죠.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는 약을 갖다 경구용 약으로만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 약을 뭐 넣은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사제 새로운 SC로 의견을 전환하는 주셨네요. 그런 종목들이 또 많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그래서 시각으로.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바이오는 파면 팔수록 네. 이게 우물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인류 영장이 누구든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산업 속도가 빨라지고 선진국 갈수록 이게 수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보다도 수명이 더 길어요.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그 시기적인 부분과 기후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면 갈수록 노령화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예. 암에 관련된 건 표적도 있지만 항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면역에 관련된 면역 치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체적인 부분을 피해지 않고 어떤 조직의 일부분 네. 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할 것이고 그리고 지원도 받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네.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가 지금 오늘도 두 종이 나왔는데 그런 시점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좀 바이오가 조금씩 움직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마침 큰 펀더멘털 이벤트들도 그러네요. 앞두고 네. 있어요.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까 삼성 이야기 나셨다시피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로직스. 이야기했지 그런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예. 가져가시는 것도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꼭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자, 그러면 이 LNC 바이오, 피플 바이오, 그리고 어제 말했던 유한양행 이렇게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승부를 가리려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승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LNC 바이오와 피플 바이오의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좀 나뉘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또 어떻게 될지 그 선택에 따라서 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박빙의 박빙이네요. 승부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기대감은 다 비슷하게 있는 모양이에요. 자, LNC 바이오와 피플 바이오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승자는 이렇게 LNC 바이오죠? 네. 제가 제대로 확인했나요? 맞나요? 맞습니다. 자, LNC 바이오로 이렇게 승부가 나게 됐습니다. 네, 역시나 3라운드, 4라운드는 좀 최인호 전문가님의 선택이 또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또 받게 됐네요. 네. 떨어지면 어떡해. 네, 그럼 피플바이오 관해서 이정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변동성 심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그래가지고 12,500원 정도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좀 약간 손절이나 이런 부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또 바이오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평선이 밀집된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10,000원 이탈하면 손절가로 잡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일단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아주시면서 이 10,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반도체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SNS텍과 덕산 네오록스의 대결이죠. 자, SNS텍 EUV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종목인데요. 오랫동안 좀 쉬고 있다가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이와 맞붙는 종목이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하는데요. 특히 이 OLED 쪽에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SNS텍과 덕산 네오록스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덕산 네오록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은 덕산 네오록스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덕산 네오록스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SNS텍이 좀 떨어지게 됐는데 먼저 SNS텍 관해서 이정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둘 다 차트도 그렇고 네.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강하거든요. 네, 또. 오늘도 강하고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고. 덕산 네오록스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데 둘 다 이
이때까지 계속 소외가 됐습니다. 근데 네. 왜 OLED로 택했냐라고 한다면 덕산 네오로스가 더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성장성. 네, OLED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이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애플 실적 나오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눌림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메타에서도 계속적으로 VR 기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계속적인 출시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관련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로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인호 전문가께서 덕산 네오로스를 골라주신 이유도 한번 설명 들어보죠. 바로입니다. 바로 자율주행이기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 보조 장치는 이제 ADAS 그러니까 ADAS라 불리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하고 자동차 블랙박스가 원래 이 회사가 원래 많이 캐시카우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내비게이션하고 이쪽으로는 저희 계속 앞으로 이제 계속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래서 저 일단은 LED도 있지만 일단은 패널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상당히 어찌 보면 시장에서 딥시라 잘 이렇게 보면 시장의 흐름에 잘 맞춰 나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빠른 수단매가 돌기 때문에 또 빨리 또 한번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이 또 관련되고도 덕산 네오스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차트가 계속 이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계속 네. 안정적으로 우상방어할 수 있는 좋은 어찌 보면 타점이지 않을까 하고 사실 바닥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 너무 많이 내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도 많이 내려온 네, 거죠.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찐바닥이라고 불리는 저 바닥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호재가 있고 계속 올라가니까 찐바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SNS 텍도 웬만큼 침바도 나온 거 아니에요? SNS 텍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호재 자체가 일단은 플랭크 마스크도 있지만 네. 이 그러니까 ASML이라 불리는 그 네. 이제 독과점 있는 국내 이제 최초로 이제 어찌 보면 했다는 거 기술을 했다는 그 좀 점이 그다음에 기존 장점이긴 한데 이러니까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거랑은 조금 약간 상대가 좀 다르죠. 무기가 좀 적다. 이게 좋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네. 뭐 하나가 이슈가 오전장에 딱 여의도발 딱 튀어나왔을 때 그게 이제 아침부터 동시호가부터 시작하고 계속 주가의 흐름을 이제 장 후반까지도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덕산 네오록스를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이번에 뭐 아주 승부가 간단하게 났네요. 덕산 네오록스 73%를 득표하게 됐고요. 압도적인 표차로 덕산 네오록스가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SNS 텍관에서는 가격 전략 이종우 전문가님 지금 약간 10%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잡아볼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29,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 같은 네. 경우. 오늘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네요. 이런 날은 진입하기에는 좀 망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 텍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더 눌림목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은 29,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2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이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와 LNC 바이오죠. 먼저 칩셋 미디어 이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LNC 바이오 이 종목은 의료 로봇 관련주인 큐렉소의 2대 주주로서 그리고 연골 손상 치료제인 메가가티의 임상 기대감으로서도 되게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칩셋 미디어와 LNC 바이오 미래가 더 창창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아까 두 종목 다 최인호 전문가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종목을 또 골라주실까요? 야, 지금 두 분 뭐 매물대를 보면 상당합니다.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는 진짜 참 사양을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상당히 결이 다르고 어쩌면 차트 부림이 다른데 근데 지금 단기적인 시점을 제가 하겠습니다. 단기적 시점. 네. 단기적 시점은 둘 다 답니다. 예, 일단은 자율주행과 바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바로. 그렇죠, 자바로니까. 하나 선택해 근데, 주세요. LNC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고민 참 많이 하셨는데
이종호 전문가께서도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전 칩셋 미디어로. 알겠습니다. 고민 없이 이종호 네, 전문가께서는 일부러 반대쪽 골라주신 거 아닌가? 반대로 가주셨는데. 네. 자, 일단 뭐 최윤호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을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근데 네.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칩셋 미디어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어찌 보면 수익률을 맥점이 나오고 일단은 포인트 일단 청산할 수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위에서 놀다가 완전 지금 내려왔다가 이중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조금, 이 테마소로 네.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막 묶어서 올라온 어찌 보면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의 단기적인 일시적인 상승세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좀 짧게 예, 보고 짧게 보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하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에 어찌 보면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과연 얼만큼의 또 이 회사가 이제 포텐이 터질 수 있는 또 한번 무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자율주행은 여러 섹터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뭐 LNC 바이오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를 골라주셨고 다만 좀 짧게 봐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이종호 전문가님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칩셋 미디어 골라주신 걸까요? 약간 장기적인 성격도 있지만 모빌아이 상장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네. 때문에 아. 상장 가격을 좀 낮춘다는 소문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도 있어도 어차피 미국 증시는 상장하면은 그 폭텐설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좋을 때 상장했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갈 때 끝없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낮은 가격에 상장해도 상장 첫날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자율주행 섹터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바이오보다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과 이거 큐렉스 2대주주 메가가티 임상 이런 기대감 갖고 있는 LNC 바이오 두 개가 맞붙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던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선택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선택 그 결과에 따라서 결승 진출 종목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선택의 결과가 칩셋 미디어로 좀 쏠렸군요. 62% 자율주행으로 투자 심리 많이 좀 쏠려 있습니다. 62% 가져간 칩셋 미디어를 이렇게 결승전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LNC 바이오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자, LNC 바이오 지금 아까 전 잡아왔는데 한번 네.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현재는 22,900원 구간이네요. 네. 네. 잠깐만요. 자, LNC 좀 바이오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주가가 참 많이 그동안 많이 내려왔네요. 좀 내려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오늘 3.8% 올랐네요. 지금 네. 23,000원인데 지금 27,000원, 2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하반기에 지금 바이오에 관련된 지금 매물대도 지금 계속 좋아요. 일단은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계속 안정적으로 터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 저는 이 27,000원 정도만 보고 한번 일단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짧게 나오시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 27,000원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잡아주셨거든요. 지금 댓글창에 뿡까뿡까님이 자바로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또 자율주행과 바이오 중에서 또 바이오주 이렇게 27,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또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이죠. 덕산 네오룩스와 칩셋 미디어가 맞붙겠습니다. 자, 일단 덕산 네오룩스, 칩셋 미디어 둘 다 주가 좀 많이 그동안 내려와 있었던 종목인데 덕산 네오룩스는요 OLED 패널 수요 증가 요 기대감을 안고서 지금 시점에서 기대감 더 증폭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죠. 자, 그러면 OLED 그리고 자율주행 이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승부를 겨뤄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 참 고민이 되네요. 전 덕산 네오룩스로 가겠습니다. 덕산 네, 네오룩스요. 알겠습니다. 꾸준히. 알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은 네. 덕산 네오룩스고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쌍고점 돌파 매매 덕산 네오룩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덕산 네오룩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종호 전문가님, 덕산 네오룩스 사실 지금도 오늘장 주가 뭐 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4만 원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세 당분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차트도 어떻게 본다면 자리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기나긴 하락세가 이제는 돌파해서 어느 정도 안착을 된다라고 한다면 더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를 선택을 했고 예. 계속적으로 전 메타버스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분위기는 좋아질 거다라고 한 보고 번 더 있어요. 좀 부각 나올까요? 네, 아바타 2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이전에 또 언급해 주셨던. 네, 계속적으로 이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올라갈 때 네. 이런 OLED 산업도 점차 증가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 덕산 네오룩스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완성품이 OLED 시장에 그게 아니라 소재 쪽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시장에서 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가격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조금 중국 시장에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소재 산업은 아직까지도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사실 마찬가지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네. 칩셋 미디어보다 덕산 네오룩스를 골라주신 이유는? 덕산 어떻게 될까요? 네오룩스는 저는 아까 차트로만 아까 내가 왜냐면 쌍고점을 돌파 매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왜냐면 9월 21일 날 지금 고점이 39,200원을 찍고 저점 내려왔던 게 9월 30일 날 거의 5거래일 만에 거의 완전 엄청난 낙폭을 키워주고 다시 추세가 전환한 상황이에요. 예. 가장 낙폭 구간이 되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쌍고점을 만들어주고 지금 돌파 매매 4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힘이 있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자바로 자율주행 섹터가 일단은 그 경건하게 있다는 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플로우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축구부터 월드컵 축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또 이슈도 많고 하니까 그에 대한 또 만들어져 있지만 제호를 팔매하지만 그에 대한 또 좀 기대감. 예.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기대감이 항상 뭐든지 후반영이 안 되면 주가의 흐름 튀어오지 못합니다. 네. 당연히 펀더멘탈은 좋아야 되죠. 그다음에 기대감도 절대로 빼지 못할 어찌 보면 제일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완벽한 네. 하모니를 한번 맞이한다고 좀 봐지고 아무튼 이 돌파 매매 충분히 4만 원 돌파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기대감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덕산 네오룩스 그동안 좀 많이 숨죽여왔던 종목인데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시장에서도 강한 탄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분 다 덕산 네오룩스를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도 지금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자, 시청자분들의 오.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칩셋 미디어가 39% 가져갔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60% 이상 61%를 가져갑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나 덕산 네오룩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은서의 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칩셋 미디어라는 간자를 누르고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칩셋 미디어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칩스 미드는 18,300원 좀 짧게 봅니다. 예. 칩스 18,300원으로 보고요.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돌파 매매 지금도 금방 말한 사이 또 1%또 빠졌네요. 38,850원인데 4만 원까지 충분 4만 원 돌파, 4만 원 돌파할 거라고 예상되고 상 고점인 39,250원을 넘어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서서 4만 원에 안착할 거예요. 4만 원 목표가 4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덕산 네오룩스 어떻게 가격 전략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4만 원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4만 2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좀 안 좋은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준우승하게 된 칩셋 미디어 관련해서는 18,300원으로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덕산 네오룩스 4만 원 돌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또 4만 원 돌파하고 나서 4만 2천 원까지도 또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전략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우승은 바로 이렇게 덕산 네오룩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